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4월에 대형 서점들과 중고 서점까지 책을 다양한 곳에서 부지런히 샀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달 동안 산 책들 소개하겠습니다. 택배. 오후도 서점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표지 보고 골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산호 작가님의 그림이 들어간 예스 리커버입니다. 오래 일해온 서점을 그만둔 주인공이 우연히 산골짜기 마을의 작은 서점에서 다시 일해보기로 하는데, 그러면서 책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는 서점 직원들, 작가와 출판사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1인칭 시점도 궁금하고 재밌게 봤던 중쇠를 찍자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요. 이게 시리즈물이라서 2권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쭉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일지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힙한 게 트위터 계정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표지의 일러스트에 끌렸던 만큼 이 미니북 키링 사은품을 꼭 갖고 싶었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책 속 문장에 들어있는 키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응? 왜? 그냥 이게 다였어? 아쉽긴 하지만 직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수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려고요. 그 길로 갈 바엔이라는 젊은 만화가 테마 단편집 시리즈의 2권입니다. 3권까지 나왔다는데 다 궁금하지만 단편 시리즈인 만큼 제목이 끌리는 대로 순서 상관없이 구매했어요. 총 5분의 작가님이 참여를 하셨고 저는 약국 작가님을 좋아해서 구매를 했는데 일탈과 땡땡이를 주제로 했다고 합니다. 책 소개를 보면 가보지 않은 길로 내딛는 한 걸음, 작은 세계와 일상을 벗어나는 한 걸음들이 모여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 쉬운 길도 헤매는 세상 속에서 늘 가던 뻔하고 쉽고 빠른 그 길로 가지 않은 5 주인공들, 경쾌하고 대담한 발걸음으로 조금은 돌아가기를 택한 그들의 유쾌하고 신비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자 라고 쓰였어요. 가끔 글이 좀 안 읽힌다 싶을 때 이런 거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뜯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중고서점에서 발견했는데 새 책으로 구매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 아직 제가 그의 모든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을 정말 좋아해요. 책까지 많이 낸 줄은 몰랐는데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을 읽어보고 다른 책들과 각본집까지 구매를 고려 중입니다. 특히 이 책이 일본어 원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본인의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눈여겨본 편집자가 책 출간을 제안했고 그걸 흔쾌히 승낙하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출판 목적으로 쓴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묶이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개인으로서 창작자로서의 생각들을 폭넓게 담았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도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그에 대한 고찰, 혹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혹은 놓치고 살지만 생각해 볼 만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도 그런 통찰력과 소신 발언들이 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과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는 책인데 이 티셔츠를 사고 싶었어요. 이 티셔츠를 사려면 과학서를 포함한 4만 원 이상이었단 말이죠. 과학서도 갖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제가 막 소장하고 두고두고 읽고 싶을까 싶어서 그랬던 생각이 든 책은 이 책 정도. 이거 보면은 기다리고 의심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과학자로 살아가는 이유. 사실 어떤 직업이든지 아웃풋을 바로바로 볼 수 없는 직업들은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흥미를 잃기 쉬울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과학자나 어떤 연구자들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스케일의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그 분야를 사랑하고 계속 시간을 쏟으면서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인터뷰집, 제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인터뷰집 같은 것들 되게 좋아해요. 에세이보다도 더 어떤 전문적인 분야나 아니면 남과 얘기함으로써 질문을 받고 그것을 답함으로써 나오는 이야기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민음사 편집부에서 제작하는 인문 잡지 한 편의 인플루언서와 일. 제가 처음 이 한 편 시리즈를 읽은 건 8호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읽다 말았어요. 근데 주제 키워드 내에서 이 카테고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들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한 정보가 없던 적도 있지만 대신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그 경험을 제가 염두에 두고 두 권을 골랐습니다. 아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랜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4만 원에 하나 살 수 있는 건데 랜덤이래. 내가 오타쿠 짓을 넘어서서 지금 책 관련 물건을 살 때까지 내가 랜덤 지옥에서 허덕 거려야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오든 예쁘긴 할 것 같아서 일단 샀어요. 뭐 어떡해. 랜덤이라는데. 뜯어볼게요. 얘가 왔어요. 얘도 귀엽긴 한데 저는 유령 고양이가 좀 더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짠!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허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굉장히 커요. 이 옥토님 책갈피 때문에 대란이 났었다고 하는데 저도 하나 더 구매하고 싶지만 못했고요. 꽂으면 되게 이쁜데 지금 당장 쓸 건 아니라서 그냥 포장도 안 까고 우선 이대로 좀 보관하고 싶어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이거는 제가 영상 촬영 시점에서 어느새 마지막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단편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님들도 계시고 처음 접한 분들도 있는데 진짜 모든 이야기가 충격적이어서 진짜 심장 벌렁거리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여성 우수작가상 수상집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이잖아요. 그런데 7분 모두 여성 작가분들이셔서 젊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작가 노트와 해설까지 더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나이 드는 존재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멋진 주름을 만들어가는 여자들. 이거 어케 안 사. 불혹을 맞이한 1985년생부터 예순을 앞둔 1967년생까지 나이 듦을 만끽하고 있는 9명의 여성 작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읽어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보에서 같이 산 임진아 작가님 북커버. 너무 귀엽죠? 제가 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이걸 한번 꽂아볼까요? 이 정도 느낌으로 읽을 수 있고 읽다가 가름끈도 쇽샥. 이 공예가 북마크들도 같이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산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다음에 나온 애들이 훨씬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두껍고 그리고 얘네는 보시면 자수거든요. 얘는 프린팅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임진아 작가님의 도서템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
평범한 나의 느긋한 작가 생활입니다. 마스다미리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만화책인데요. 그녀가 작가로 일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뿐만 아니라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도쿄 상경기가 담겼습니다. 저도 평범하고 느긋하게 일해 나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궁금하더라고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 인생이 좌우될 것 같은 중요한 일을 정할 때는 남의 의견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실패했다고 해도 자신의 전부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패해봐야 300만 엔이야 라는 생각으로 해볼까? 하고 결정하는 장면이 좋아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던가 어릴 때 학교에서는 존재감 없는 아이였다고 회상하면서도 어머니가 늘 너는 정말 재주꾼이야 라고 칭찬해 주신 덕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어른이 되었다는 부분도 좋았고요. 다음 책, 행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라는 책입니다. 사오고 나서 알았는데 누구나의 일생이라는 책이랑 세트인가 봐요. 독립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두 책을 마스다미리의 인생론과 행복론이 담긴 시리즈로 묶어냈다고 합니다. 이 책은 40대 싱글 직장인 히토미의 연애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70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상이 너무나 편안하게 펼쳐집니다. 퇴근하는 딸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하며 밝은 미소를 전하는 어머니, 취미 독서를 손에서 놓지 않고 독립적인 노년의 삶을 유지하는 아버지, 모두가 매일 새로운 변화를 마주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라는 일관성에 안도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영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에 나온 대사라고 하는데 작가도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목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해요. 부제는 무사히 할머니가 되고 싶은 1인 생활자의 모험기. 이 미혼으로 혼자 사는 삶이 제게는 미지의 영역이면서 약간 로망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비슷한 분야에서 업력을 다져온 분이라서 이분의 일을 대하는 태도나 사고방식도 궁금하고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시나?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추가 촬영이라 이미 책은 다 읽었는데요. 필사로 옮겨두고 싶은 마음가짐도 있었고 내용도 술술 읽히더라고요. 블랙이랑 네이비랑 되게 비슷해요. 네이비가 좀 푸른빛이 많이 안 돌고 어두운 색이라서 근데 아마 이건 블랙이었을 것이에요. 북커버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아무래도 넉넉하거든요. 이렇게 열면 여기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칸들이 있고 이 책을 넣는다 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한쪽만 이렇게 넣고 이쪽에는 뭐 다이어리나 여러 가지 필기구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푹신푹신합니다. 제가 총 4권을 가져갔는데 2권은 매입이 불가능하다 해서 2권 팔아서 2권 사왔어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마스다미리 책인데요. 여자들은 언제나 대단해 라는 책입니다. 이거 풀컬러네요? 오, 이게 사실 막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 27세 여성 얘기가 나오나 봐요. 우리 또래 여자분의 이제 회사 생활 얘기여서 사회생활 얘기여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냥 패스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검색해서 보니까 이게 절판된 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샀고 그리고 이것은 귀엽죠? 귀여움 견문록이라는 책인데 이게 그냥 책 표지의 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스티커더라고요. 이분의 만화 에세이로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만화뿐만 아니라 그냥 글 에세이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이 책은 중고 서점에 3권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띠지까지 완벽하게 스티커 상태 완벽하게 해서 완전 새 책으로 랩핑되어 있는 애가 예쁜이어서 딱 샀어요. 정가 14,500원인데 얘도 8,950원이니까 상태에 비해서
완전 새 책인데 싸게 사서 기분이 좋습니다. 귀여운 걸 좋아하는 오타쿠로서 어느 곳에서나 귀여운 것들, 좀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사는 게 꽤 도움이 되거든요. 제 경험상.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북하울 영상을 찍기로 하고선 편집과 업로드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그새 다 읽은 책들도 있고 여전히 손대지 못한 책들도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밌게 읽은 책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만나요.